제가 왜 오늘날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겠습니다. 1933년 뉴욕에서 나이가 지긋한 친구 압둘라 밑에서 5년간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바로 그때가 정말 저에게 쌓여있던 미신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에게 처음 갔을 때 저는 미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도 닭도 먹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이런 종류의 것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성스럽게 되기 위해서 담배도 피지 않았고 독신주의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미쳤다고 말하지는 않겠네. 그런데 네빌, 자네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모두 어리석은 것들이야.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1933년 11월에 부모님께서 배를 타고 바베이도스로 떠날 때 뉴욕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베이도스를 떠난 지 12년이 지났던 때였지만 바베이도스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공하지 못했었고 성공한 가족들을 보러 집에 간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에서 12년을 지냈지만 제 눈에도 제 자신이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극장에서 일했었고 1년에 걸쳐 돈을 벌면 그 다음 달에 다 써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나 제 자신의 기준으로 보나 저는 실패자였습니다. 11월에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탄 배는 떠나고 제가 다시 뉴욕의 거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갑자기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가 1933년이었습니다. 직업도 없고 75번가의 제 작은 방을 제외하고는 갈 곳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곧장 압둘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빌, 만약 자네가 가고 싶다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너무도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분명 뉴욕의 72번가에 있는데 그는 제가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압둘라? 제가 이미 갔다니?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가기를 원하나?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 문을 통해 나갈 때 이젠 더 이상 72번가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네. 야자수와 코코넛이 줄지어져 있는 거리를 걷고 있는 중이네. 이곳은 바베이도스인 거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나에게 묻지 말게.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있네. 이미 자네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라고 말하지는 않네. 자네는 거기에 있네. 이제 자네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걸어나가게. 멍한 채로 그의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바베이도스에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옷도 잘 차려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베이도스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처음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한 돈이 한 푼도 안 모였어요. 저는 저의 상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압둘라는 스페이드의 에이스 같은 흑인인데다가 터번을 머리에 걸치고 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압둘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면서 따라오지 말라는 뜻으로 문을 꽝 닫았습니다. 들어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말해야 될 것들은 모두 말했네. 12월 3일에 저는 압둘라 앞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행을 떠나는 것에 조금도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있네. 저는 크리스마스까지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었는데
그때까지 도착하는 마지막 배가 12월 6일 구 내리사항에서 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2월 4일 직업도 없고 갈 곳도 없이 늦게까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문 밑에 바베이도스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자 작은 종이 하나가 나부끼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집어보니 $50짜리 수표였습니다. 저의 형 빅터에게서 온 편지였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너에게 여기로 오라고 부탁하지는 않겠다. 네빌, 이건 명령이다. 우리 가족들 전부가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를 지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 너만 온다면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 거다. 제일 큰 형 세실이 집을 떠났을 때는 막내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한 명씩 차차 떠나기 시작해서 우리 가족 역사에서 한 번도 식구 전체가 모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계속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네가 이곳에 오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구나. 그러니 크리스마스 전까지 꼭 오거라. 여기 $50를 보내니 이것들로 네가 여행하는 데에 필요한 옷들이며 신발이며 이런 것들을 사거라. 만약에 네가 술을 마신다면 바를 이용해라. 팁을 줄 필요도 없을 거다. 내가 선박을 찾아가서 너의 팁이며 추가 비용들을 다 지불하겠다. 내가 뉴욕에 있는 퍼니스위디 선박회사에 전보를 쳐서 네가 사무실에 오면 티켓을 끊어주라고 말했다. $50는 필요한 소소한 것들을 사는 데에 써라. 내가 만나서 해결해 줄 테니 밖에 나가서 외상을 해놔도 좋다. 그래서 저는 퍼니스위디 선박회사에 가서 그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읽어보더니 대답하기를 빅터 씨에게서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2월 6일 떠나는 배에 자리가 남아있지 않군요. 유일하게 남은 것은 뉴욕항과 성 토마스항 사이에 3등급 자리밖에 없습니다. 손님께서 1등급 자리를 예약하셨지만 뉴욕항에서 성 토마스항까지는 3등급 자리로 여행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성 토마스항에 도착을 하면 내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곳에서 바베이도스까지는 1등급 자리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죠라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압둘라에게 돌아와서는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도 기뻐할 거라 생각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누가 3등급 자리로 여행을 한다 했지? 내가 자네에게 3등급 자리로 여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던가?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있고 1등급 자리로 그곳에 도착했네. 12월 6일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권과 배를 타기 위한 서류를 가지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다드 씨, 예약을 취소한 손님이 계셔서 1등급 자리로 가게 되셨습니다. 압둘라는 생각에 믿음을 유지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제가 바베이도스에 있고 1등급 자리로 여행한다는 사실에 흔들렸고 압둘라는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것이 실현되었다는 상태에서 그 생각을 즐기고 그 생각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걸어나가십시오. 그것을 즐기고 마음의 식단에 믿음을 유지한다면 세상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될 겁니다.